두 집단의 비율 차이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1절에서는 그 우리가 이 가설 검증할 때 이 무작위 분포, 의무화 분포를 이용해서 했었죠. 그때 정기 분포라면 표준화된 그 통계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 표본 통계량에서 연가에서 주장한 것과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는 거를 이 표본 통계량의 표준 오차로 비교해서 이 표준화된 통계량 만들고 여기서 B값을 표준적인 값을 구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이 혹시 잘 안 난다면 그 내용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그룹에서 비율을 비교할 때 연가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뭐 항상 대항가설부터 생각하라 그랬죠. 대항가설. 그거는 뭐 P1 빼기 P2가 크다. P1이 P2보다 크다죠. 아니면 뭐 작다. 아니면 뭐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같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의 차이가 0이다. 자, 이럴 경우에 요거 비율 차이잖아. 여기 이렇게 할 때 이 모수값은 0이에요. 여기 할 때 여기서 이 차이죠. 이 차이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표본 비율의 차이는 표본 통계량이죠.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연가설에서 설정한 모수값은 0이에요. 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차이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0이에요. 그래서 검증 통계량은 이 표본 통계량 마이너스 0. 요 차이일 때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 있는 그런 표준 오차는 뭐냐? 그러면은 표준 오차 우리 구하는데 앞에서 우리 뭐 배웠습니까? 각각의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라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각 집단에서의 그 두 개 집단 P1, P2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값 사용해야 됩니까? 이 두 개 중에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비율 하나를 검증할 때는 이 모수값 사용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연가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비율이 같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비율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서 연가설이 뭐예요? 두 개의 비율이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갖고 같은지는 좀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연가설이 참인 상황에서는 공통 비율을 뭘 쓰면 좋을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두 개의 표본을 통합해서 하나의 표본으로 만들어서 비율을 계산해서 같이 사용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이디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비율을 우리는 합동 비율, 풀도 뭔가 합쳐서 비율 계산했다는 얘기죠. 한 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 p 햇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 쓰지 말고 p 햇을 가지고 계산하자. 표본을 다 합쳐가지고 요 계산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그 영국의 인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골든볼즈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의 참가자가 이제 뭐 최종 그뭐 예선 겨루다가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그동안 모은 상금 이거를 나누는 방법을 하는데 하나는 스플릿 그래 우리 나누어 갖자 아니면 스틸 아니야 나 혼자 가질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굉장히 그 마지막에 이 심리 싸움이 대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나누자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상금을 나눠요 그냥. 그러나 둘다 나누자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명은 나누자, 한 명은 어, 한 명은 아니야 나 혼자 갖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 혼자 갖겠어 이런 사람한테 전부 다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 다 각자 갖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금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갖거나 그래서 둘 다 만약에 나누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결승전을 어, 결승전 57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87회가 287회 중에서 거기서 574건의 총 이제 그 결정이 있었는데
그 연령에 따라서 보면 자 574건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40세 이하 382건 있었고 40세 이상 192건 있었어요.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 382건의 이 40대 중에서 스플릿을 선택한 사람은 187. 또 나이 든 사람은 192번 중에 116인 거죠. 스플릿 나누자고 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령에 따라 그러면 뭐죠? 40세 이하는 382 중에 187회. 요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문 나이 그룹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뭡니까? P2에서 40세 이상은 192 중에 116명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스플릿을 선택한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까? 자, 그래서 이 40세 미만에서 스플릿 선택은 P1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모집단이죠. 40세 이상에서는 P2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가설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차이가 있느냐? 통계적으로 유의할까? 얘기는 뭐예요? 그래, 우리는 이런 증거가 있냐 이거죠. P1이 P2랑 다르다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연가설은 같다는 게 되겠죠. 같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 비율이 뭔지를 명시로 쓰고 그 다음에 가설도 이렇게 정확하게 세울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 표본 비율 P1의 40세 이하 그룹에서는 금방 계산했죠. 여기 계산한 것처럼 이게 몇 퍼센트? 49%. 그 다음에 P2의 그거는 여기는 60.4%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든 사람이 한 11%더 높은 거죠. 자, 연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두 개의 비율은 같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통합 크기의 표본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요 574죠. 574. 그리고 이 중에서 스플릿 선택한 사람 요거죠. 이거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52.8% 거죠. 그래서 합동 이 비율 그거는 52.8%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합동 비율 값은 항상 여기 보면 요거하고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 사이에 한쪽은 작으면 그 합해서 하면 항상 그 사이에 있어요. 자, 표준오차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표준오차 계산 비율 차이에 대해서 표준오차 계산. 그거는 이 피터라스 정리를 사용하라 그랬죠. 표본 크기만 다르지. 요거는 같은 그 공통 비율 사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차이는 실내 구간할 때 표준오차는 각각의 여기다가 똑같이 공통 표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설 검증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개의 비율이 가정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증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합동 비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두 개의 비율 차에 대한 신뢰 구간과 가설 검증에서 이 표준오차 공식이 다르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가설 검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해요? 연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연가설이 맞다는 조건하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실내 구간에서는 뭐예요? 그건 같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대신 어떻게 P1 햇 여기도 어떻게 P2 햇을 각각 쓰는 거예요. 여기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볼까요? 자, 비율 차에 대한 가설 검증 어떻게 한다? 자, 우리는 이 두 그룹에서 각각의 표본 크기가 N1, N2가 있고 첫 번째 집단의 표본 비율, 두 번째 집단의 표본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가설 검증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동 비율을 계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합동 비율. 그런 다음에 연가설이 차이가 없다, 같다는 것일 때 표준화된 검증 통계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요거는 이제 그 G를 썼으니까 표준정의 이용한다는 뜻이죠. 두 개의 표본 비율의 차. 요거는 이제 여기 연가설에서 이 차이죠. 이게 0이란 말이야 항상. 여기는 이 공통 비율을 사용한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그룹에서 각각의 범주가 있었잖아요. 그 모두 10 이상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언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잘못해서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표준적 기본법에서 이제 픽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서 자, 젊은 그룹에서 스플릿 선택한 비율이 나이가 많은 그룹과 다른지 검증하라. 다른 거니까 이 대안가설은 이 P1과 P2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대안가설은 자, 여기에 대한 비율 차이 0.49에서 아까 0.604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 11, 마이너스 11%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다음에 공통 비율은 뭐 위에서 이 두 집단 합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요거 이제 여기 해당되는 표본 크기는 달라요. 하지만 요거 같은 거 쓰게 됩니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2.58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58은 여기에 있어요. 항상 우리는 가운데는 무슨 영역이야? 여기는 연가설에 대한 영역이에요. 이 바깥에 여기가 이제 대안가설 영역인데 그래서 항상 이쪽에 더 극단적인 거 연가설을 선호하지 않는 방향 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쪽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이 면적은 어떻게? 표준정보 분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양쪽이죠. 양쪽.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이쪽도 고려를 해야 돼. 양쪽 그림으로 반드시 두 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값은 0.0098이 된다 이거죠. 요거는 뭐예요? 대략 뭐 0.01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P값 매우 작음으로 연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숯불주를 선택해서 상금을 나누려는 전문 참가자의 비율이 나이 든 참가자의 비율보다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그 같이 나누고 싶어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는 이제 이 문제들인데 위에 있는 거 풀었다면 저보다 잘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